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가업인 저희 식당은 규모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곳이라서 수십 년 저희 식당을 찾아주시는 단골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인테리어나 집계는 소박하지만 또 손님분들께서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처음 식당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 중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구슬땀 흘리며 식당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에 저희 가족 모두에게 추억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 가족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감사히도 사는데 부족함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영업이 불경기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더더욱 감사해야 할 일이죠. 열심히 노력해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 역시 몸은 힘들어도 성실하게 일해 먹고 사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 노력으로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딱히 욕심내 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 거 탐내지 않으며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해서 남편과 가정 꾸리고 시댁 식구들과 부대껴 살면서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당황스러워했던 것도 그런 삶의 태도 자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이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자기 목 이외에 눈독 들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남편이나 시댁이나 남 덕 보는 건 어지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그런 일로 속 썩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댁 쪽에 뭔가 부족하게 해드리는 적도 없었어요. 결혼한 이래로 나랑 피 섞인 식구들이라고 우리 친정 식구들만 챙기지 않고 남편의 가족들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공평하게 해드리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편 역시 자기 본가 식구들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시댁 식구들과 법적으로 얽힌 가족이 되었으니 평생을 함께했던 친정 식구들과 감정적으로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본질적으로 차별하는 치사한 짓은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시댁으로부터 받은 건 거의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다는 걸 모르고 만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할 당시에 은퇴하지 않고 아직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벌어온 월급의 상당수를 집에 가져다 드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남편에게만 생활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타박할 생각은 없었어요. 각 가정마다 사정이야 다 다른 거고 꼭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쯤은 그런 현실을 저도 모를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공사장에서 일용직이나 인부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어릴 적부터 공사일을 해오셨다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아 그렇게 몸쓴 일을 하시기에 성치 않으셨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그 연세까지 꾸준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돈을 버셨다고 했고요. 죽어라 노력해도 자식들 겨우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찌되었든 두 분께서 그렇게 몸 부셔져라 일해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까지 장성시키셨으니 그분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여전히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기에 결혼하면서 애초에 시댁 도움 받으리라는 기대는 딱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시댁 덕 보면서 팔자 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댁이나 저희 친정이나 자식들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저희도 어엿한 성인인데 저희 둘 새로 가정 꾸려 사는 저희 앞가림 정도야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며느리까지 들어오는데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돕고 싶지. 자식들 하는 일에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는 형편도 빠듯한 편이니 아무쪼록 새하게 네가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며느리를 맞을 생각을 하시니 시부모님께서도 민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 인사드릴 때 겸연쩍은 얼굴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래, 그래도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디인가. 정말 질 안 좋은 시댁 만나는 사람들은 시댁에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며느리나 사돈한테 빨대 꽂으려 드는 철면피들도 없지 않다고 하던데 그거 생각하면 이만하면 양반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누이 결혼할 때에도 시댁에서 딱히 도움 못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 2살이 어린 시누이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덜컥 아이부터 먼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시누이가 저희 결혼할 때쯤에는 벌써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 아이는 벌써 셋으로 늘어나 있었고요. 독박 육아한다고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고 찌푸린 얼굴이었던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형편이 썩 좋지는 못했어요. 아이가 셋이나 되니 당연히 직장으로 복귀할 시기를 놓친 시누이였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다 한들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그 셋을 다 맡길 만한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시누이였습니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남편 되는 사람 벌이가 좋은 편도 아니니 결혼할 때부터 부족하게 시작했던 살림이 결혼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필 일이 없었겠죠.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아이 셋이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탓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결혼과 관련되어 진행할 사항을 의논드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밥 먹느라 바빠서 아이들 저지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시누이였어요. 솔직히 그런 시댁 분위기를 처음으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를 온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그날 식사 준비에 신경을 쓰셨겠죠. 옆에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허겁지겁 갈비찜이며 잡채를 집어먹고 있는 시누이 보는 시어머니 눈에 안타까운 감정이 그득했습니다. 아유, 얘 천천히 좀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을 새가 어딨어. 애 새 키우려면 한 술이라도 빨리 입에 집어넣어야 그나마 밥이라도 챙겨 먹지. 그리고 새언니 들어온다고 이런 진수성찬에 언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어보는지 모르겠다. 평소에는 만날 서서 밥 먹거든. 아이고, 제 새끼 키운다고 내 새끼 다 축나네. 남는 거 싹 다 싸줄 테니까 천천히 좀 먹어. 그래도 명색의 오빠 처가 될 사람 처음 보는 건데 예의 차릴 생각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시누이였습니다. 그 옆에서 그런 딸 자식 밥 먹는 걸 그저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참 속상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낯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편하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저렇게 변하는 걸까 싶다가도 애초에 아이를 셋씩이나 낳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다고 해도 일하는 걸 포기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애써 나랑은 다를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초반에 그런 시댁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았으니 사실 결혼하면서 시댁덕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게 더 웃기는 일이었죠. 애초에 시어른들께 뭔가 해달라고 바라는 게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약 바라는 게 있었다 해도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라고 그동안 그런 형편 속에서 모아놓은 것 썩 많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은 전셋집으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 힘으로만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니 매매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쪽에서 모아놓은 결혼자금이 훨씬 모자라서 제가 결혼 전 일하며 부어둔 적금에 제 쪽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제게 좋은 것 해주지 못하는 걸 항상 미안해하던 남편이었기에 괜히 저 사람 미안해하는 꼴 더 볼 거 없이 이왕 같이 살 집에 쓰는 돈 아까워하지 말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당연히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선뜻 도움을 주셨던 게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이랑 이미 다 얘기 마쳤다니까. 우리 어른들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다고. 그래도 새끼가 시집을 가는데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사실 저희 부모님이야 시집가는 딸 자식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으셨습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딸은 저 하나뿐이었고 하나뿐인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평생 고이고이 키워주셨던 부모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양쪽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시댁 형편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저희 부모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그림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제 앞에서 풀이 죽어있던 남편 생각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자식인 제 앞으로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아깝게 생각하실 분은 결코 아니셨지만 그래도 시댁에서는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친정에서만 받으면 저쪽도 상황이 참 민망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신혼집은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사돈 사정 전해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혀 그런 거 괴념치 않으니까 운이라도 한번 떼어봐. 솔직히 그런 부모님 심정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저 어릴 때부터 저를 공주 취급해 주시며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 아니면 우리 딸 안 내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시던 친정 아버지셨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남자 만나 시집가는 걸 제 옆에서 티는 내지 않으셨어도 마음 아파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어렵사리 운을 떼었더니 생각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야 감사하지. 우리가 형편 못 되어서 못 해주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해도 사돈 입장에서도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신 게 아니셨나 보다. 그렇다고 사돈한테만 신세지는 게 아니라 새아기랑 우리 애 돈 보태서 집 하는 거니 그 정도 도와주시는 거야 해주신다면 우리야 감사할 일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소 민망해 하시는 듯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걸 보니 저희 쪽에서 더 해주는 게 기분 나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께서도 평생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하신 판에 아들이라도 장가가서 자가에서 신혼생활한다고 생각하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한 자격지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며 해주시는 거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 참 살뜰히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희 집이 제법 이름난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침에야 서로 출근한다고 바쁘고 저녁에 퇴근해서 그때부터 저녁 준비한다고 항상 저녁이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 자식네가 안쓰러웠는지 늘 반찬 끊길 일 없이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대? 우리는 그냥 식당에 평소 나오는 것만 해주셔도 감지덕지할 판에 너 좋아하는 거 몇 개랑 정서방 좋아하는 거 몇 가지 더 한 것밖에 없어. 별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야. 안 봐도 우리 엄마 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반찬 해낸다고 고생했을 게 눈에 선한데. 식당 일이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식당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뒷정리하는 시간이나 오픈 시간 전부터 음식 준비하는 걸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식당 운영하는 날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몸살을 앓으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있는 식당 휴무일에나 간신히 쉬실까 할 정도지 항상 매일을 그렇게 바쁘게 일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시집간 딸 자식과 그 사이 밥상까지 챙긴다고 안 그래도 부족한 휴식 시간을 쪼개 쓰셨을 걸 생각하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집간 딸 자식이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부족한 딸 자식, 시집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딴에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나 제 남편을 생각하고 챙겨주시는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랄 터였어요. 더군다나 저희 입맛에 맞추겠다며 해주신 음식에는 온갖 보양식 재료가 그득하게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식재료값만 따져봐도 상당할 게 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을 그런 것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건강히 잘 먹어주기만 바라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능력만 된다면 한정없이 해드리고만 싶었던 것이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사실 부모님 벌이를 생각하면 굳이 제가 용돈 드리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으셨겠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받아먹는 반찬값만 생각하더라도 월에 돈 100만 원은 우습게 깨질 일이었습니다. 어디 100만 원만 했겠나요? 더워질 땐 더워진다고, 추워질 땐 추워진다고 체력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우리 딸, 우리 사이 몸보신 시켜야 한다며 챙겨주시던 특식 생각해보면 달에 몇백을 저희한테만 쏟아부으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귀한 걸 받아먹고 입 싹 씻는 게 사람 도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 용돈 원 없이 드리지는 못했어요. 제 월급에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 한쪽 집안에서 잘 챙겨주신다고 그쪽만 잘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군다나 시댁 사정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다달이 50만 원씩 시댁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합의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용돈 쓰시라고 똑같이 50만 원을 보내드렸고요. 솔직히 저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약소하기 짝이 없는 금액이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월급쟁이인데 양가에 보내는 용돈만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우리한테까지 보내? 나나 네 아빠나 이런 거 바라고 챙겨준 것도 아닌데. 알지. 그래도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무슨 염치로 엄마한테 이 귀한 것들을 받아먹어?
정서방하고도 다 얘기된 건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자꾸 사양 말고 그냥 넣어두세요. 그래봤자 50만 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자꾸 이러면 딸내미 민망해. 당신들께서도 식당 일한다고 허리가 휠판인데도 회사 다니며 남의 돈 버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나 남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그런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 받는 게 여간 신경 쓰이시는 게 아니신 것 같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자식에게 아끼는 것 없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하셨지만 그런 은혜에 제가 친정을 조금이라도 더 챙겼다가 괜히 시댁과 분란이라도 생길까봐 그것도 노심초사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저희에게 아까운 것 없이 퍼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런 친정 부모님 마음을 헤아렸기에 더더욱 시댁과 공평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었고요. 반면 시댁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쪼들리는 판이니 그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매달 다달이 용돈을 붙여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디 용돈뿐이었나요? 명절이면 명절이라고 집안 행사가 있으면 집안 행사가 있는 대로 더 얹어드린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만 보면 항상 돈 없다 앓는 소리를 하시니 저라고 그 소리가 썩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평생 서서 일을 해서 그런지 고장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일은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고 평생 일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서글픈 팔자다. 서글픈 팔자야. 처음에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니 그저 안타깝게만 생각했는데 몇 번 겪어보니 저게 돈 달라는 말을 돌려 하는 거라는 걸 다소 눈치가 부족한 저도 모를 수가 없겠더군요. 게다가 평생 서서 일한 게 어디 시어머니뿐인가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날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은근슬쩍 일 줄이고 집에서 들어앉는 날이 많아진 시부모님 보며 솔직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당부에 시댁과 친정 대하는 것 차별하지 않으려고 묻어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저울로 잰 듯 되나요? 한쪽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자식들 생각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 받는 걸 그리 미안해 어쩔 줄 몰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자식들 결혼해서부터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서 항상 아쉬운 소리만 해대시니 솔직히 이게 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자기 부모님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야 할 일이 많았던 남편이 제 눈치라도 봤는데 그 용돈 50만 원 양쪽 집에 다 해준다는 이유로 점점 제 눈치 보지 않는 남편도 솔직히 거슬렸고요. 아니, 우리 집에 다달이 용돈 들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해드리잖아. 자기 그 얘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반찬이며 음식만 해도 그게 다 얼만데 그걸 똑같이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 물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바른 소리를 해대면 자기도 당연히 할 말이 없으니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도 점점 입이 튀어오르는 꼴을 보니 자기 딴에도 불만이 많다는 거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불만까지 접수해줄 생각은 없었고요. 자기네 식당에 왜 그렇게 손님이 많은 줄 알겠다며 저보다 저희 엄마 반찬을 더 개눈 감추듯 퍼먹어 없애는 남편 꼴을 보면 그래서도 안 됐고요. 어찌되었든 제 친정 쪽에서는 항상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시댁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찮은 감정이 결혼 생활 내내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식이 붙여준 용돈으로 술 먹는 데 날리시는 시아버지를 보면 더더욱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들었어요. 원래 공사일 평생 하신 분들이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술에 의지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내드린 돈으로 술 먹는데 충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또 그렇게 술 드실 때면 며느리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서로 바락바락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싸우는 시부모님 모습을 보자니 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결혼하고 3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견 발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할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중교통으로 오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출퇴근에만 3시간 넘게 걸릴 판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그때까지 아직 차가 없었거든요. 애초에 신혼집을 남편 직장과 제 직장 가운데쯤에 잡아서 그동안 버스 20분 거리면 둘 다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파견 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거의 10배에 육박하게 늘어나게 됐으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그렇게 굽이굽이 출퇴근을 해보니 사람이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머, 얘 이거 꼴을 어쩌면 좋아? 애가 일주일 새 살이 싹 내렸네. 주말에 저희 식당에 반찬 가지러 들렀다 고작 일주일 만에 반쪽이 된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 여간 걱정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파견지로 나가게 될 줄 몰라서 그래도 차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워낙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아. 항상 제 걱정뿐이신 부모님 앞이니 아무래도 어리광이 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면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운을 뗀 제 말에 목돈이라도 들어갈까 싶어 은근슬쩍 말을 돌리던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었거든요. 어린애 달래듯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부모님이셨으니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 걱정하실 만한 말들을 늘어놓았나 봅니다. 그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서 제 집 앞으로 차 한 대를 몰고 등장하셨을 때는 너무 놀라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이게 웬 차예요?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너 차 없이 출퇴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그전 주말에 부모님 앞에서 푸념을 한 게 못내 마음이 쓰이셨는지 그 길로 두 분이 식당 휴무일을 맞이하자마자 중고차 매장에서 이 차를 턱 결제하셨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 차를 해주고 싶었는데 요새 새 차 나오는데 몇 달은 걸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급한 대로 중고차라도 알아봤어. 말이 중고차지 차 종이나 차 상태나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결코 적은 돈 주고 구매하신 게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이게 돈이 다 얼만데. 그동안 딸내미한테 용돈까지 받아 챙겼는데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니 그거 용돈 얼마나 된다고. 알고 보니 제가 결혼 후 다달이 꼬박꼬박 50만 원씩 용돈 드린 걸 두 분이서 그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셨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 부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 마시는 거라도 사드시고 편히 쓰시라고 드린 거였는데 그걸 손도 안 대셨을 줄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 새끼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딸내미가 준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는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니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거 50만 원씩 모은 게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제가 드린 용돈보다 몇 배는 웃도는 돈을 지불하셨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시댁에 비해 친정에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면목이 없던 차에 차까지 받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워서 울먹이는 저를 부모님께서 다정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럴 거 없어 현주야. 고작 중고차 하나 해주고 우리 딸내미 눈물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진짜 두 분 아니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겠어요?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지금까지도 잘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앞으로 평생 더 잘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나 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 싶었어요. 최근 시댁과 남편이 하는 태도로 상했던 감정이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부모님 사랑에 그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웬 거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차 해주신 걸 보고 남편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남편 눈에 대번에 부러운 기색이 떠오르더라고요. 장인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도 차값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런 걸 턱하니 해주시고. 여전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부러워하는 걸 보니 좀 안 됐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야 항상 부모한테 뭔가 해드리기나 했지 저처럼 이렇게 목돈 들어갈 선물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날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또 저 사람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친정 부모님 덕분에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몸이 편해진 것도 그렇지만 사랑받는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게 더 컸어요. 비록 중고차라고는 하나 제 첫 차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주신 그 차 아껴가며 잘 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를 시어머니가 탐냈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혔는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저희 부모님이 저 차 뽑아주신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시댁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제 눈치 살피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봤더니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아주 고깝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대접 받을 일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더군요. 너 집에서 차 뽑아줬다며? 저희 부모님이 저 차를 뽑아줬으면 뽑아줬지 그게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태도를 보일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누가 보면 그 돈 시어머니한테 뺏어서 해주기라도 한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고요. 가뜩이나 시집오고 나서 시댁에는 만날 용돈이 뭐니 이래저래 돈 나갈 일만 있었지 20식구 되었다고 제대로 된 거 하나 챙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몇 년이 되도록 제 생일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잎싹 씻고 지나가던 시어머니였어요. 당신들 생신에는 생신 용돈이며 선물이며 그렇게 받아 챙겨놓고도 말입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게 호구 노릇을 했던지라 서운한 마음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한테 차 받았다고 저런 태도라니 그걸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받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출퇴근하는 거 너무 고생스럽겠다며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너는 참 복도 많구나. 차까지 턱턱 싸주는 부모도 다 있고. 시기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보자 그만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대체 무슨 명목으로 저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주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식 앞으로 차까지 턱턱 사주는 걸 보니 네 부모는 딱히 용돈도 필요 없다.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한테 아깝게 돈 보낼 거 뭐 있어. 앞으로는 너희 친정에 용돈 보내는 건 그만해라. 이달부터는 사돈한테 보낸 것까지 내 쪽으로 보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인격자라서 제가 그동안 친정이랑 시댁 차별하기 싫어서 용돈 50씩 맞춰드린 거지 애초에 제가 시댁에 그 돈 다달이 해드려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보내던 용돈 50까지 자기 앞으로 보내라니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러면 절더러 달에 100만 원이나 자기 집에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아니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저희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요. 저 사람 몸에 좋은 거 해다 먹이겠다며 다달이 보양식이며 음식 해주시는 것만 해도 벌써 수백은 깨졌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더 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것까지 어머니한테 드리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치에 맞는 제 말에 발끈하는 시어머니 앞을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제 딴에는 중재를 해보겠다고 나선 모양인데 그런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이,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말대로 네 친정은 식당도 잘 되고 우리보다 여유가 있으면 더 있었지. 모자라지도 않은데 굳이 용돈 드릴 필요 없잖아. 그러면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쓰면 좋지 뭐. 모처럼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어요? 그동안 제 주둥이로 들어간 게 얼마인데 처먹을 때는 좋다고 처먹어 놓고 은혜 갚을 때 되니 입 싹 씻고 제 모친 편만 들어요? 모자 하는 꼴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 같은 식구끼리 사정 다 아는 판에 시엄이 하는 말을 그딴 식으로 고깝게 듣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차도 그렇다. 네 남편이나 네 시부모나 여태껏 차 없이도 잘만 살았는데 혼자서 부모가 해준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생각도 안 나디? 네 신우 애새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답시고 부업 일거리 파리바리 싸들고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도 안 나디? 그런 신우이 안타까워서라도 내가 먼저 차 넘겨드릴까 물어라도 받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황당한 소리에 제가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있자 시엄이란 여자가 기고만장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차도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얻은 꽁으로 얻은 차나 마찬가지 아니야. 어차피 너 그 차 없다고 출퇴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차 우리 딸 줘. 선을 세게 넘어도 이보다 더 세게 넘을 수 있을까 싶더군요. 지금껏 내가 이 집구석에 해다 바친 게 얼마인데 거지근성도 어디 정도 것이어야 말입니다. 제가 이런 푸대접까지 받으면서 저것들하고 붙어 살아야 합니까? 이쯤 되다 보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당신 딸 신세가 안타까우면 당신이 해주지. 내 부모가 해준 차를 내가 왜 넘겨? 이게 진짜? 눈이 시뻘개져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나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 호구꼴 당하면서도 침착을 유지하려 했던 게 저들 눈에는 만만하게만 비춰졌던 거겠죠. 미친 여자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드니 그제야 당황하는 꼴을 보니 내가 진작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굴었어야 했구나 싶더라고요. 자식 새끼 결혼한다고 해준 거 한 푼도 없는 인간들이 지금껏 남의 돈을 그 정도로 처먹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거지도 이런 거지들이 없어. 야! 저도 수치심은 아는 인간인지 창피해서 얼굴이 벌개져서 남편 놈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모자란 놈아, 너도 정신 차려. 네가 사람 새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받아 처먹고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처먹을 때는 아주 돼지처럼 꾸역꾸역 잘도 처먹더니 네가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진수성찬에 받아먹겠어?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이래서 거지 새끼들은 엮이면 안 되는 거야. 니놈 잘난 거 뭐가 있다고 감히 나나 내 부모를 이렇게 푸대접해? 더러워서 진짜.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지 같은 집구석 며느리 줘도 안 해. 이 집 며느리 자리 오늘부로 그만 반납할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새끼랑은 이혼이라고. 제 이혼 소리에 그제야 함부로 놀리던 두 모자의 입이 딱 다물렸습니다. 그 꼴을 보니 저것들이 자기들 잘못한 걸 모르고 설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더 괘씸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있는 대로 내질러 버렸습니다. 나 아니면 뭣도 아닌 것들이 집이라고 제대로 된 것도 안 된 데서 빌빌거리고 살 놈을 내 부모 덕까지 같이 보게 해줘서 이만큼 살게 해줬더니 감히 은혜도 모르고 주제에 분수 넘치는 욕심까지 부려?
나한테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처지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감히 며느리랑 사돈재산에 눈독 들이면서 차까지 빼앗으려 들어? 도대체 뇌가 있는 인간들이야, 없는 인간들이야? 없는 것들이 없다 없다 하니까 염치까지 없어서는 니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몰라? 여보 잠깐만. 이혼이라니? 거지 같은 니들한테 빨대 꽂히는 것도 그만하려고 그런다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 같은 거머리들한테 뜯기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껏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이혼이라니. 안 돼.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나는 내 앞에서 하도 연병을 떨길래 저 미친 여자가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더니 설마 그따위 망발을 내뱉고도 내가 당신의 아들을 걷어먹일 줄 알았어? 착각도 유분수지. 이봐요. 당신 아들 그 정도로 데리고 살 가치 있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 아들 도로 데려가시라고요. 도로 데려가서 저 인간한테 빨대를 꽂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보! 다급하게 저를 붙잡는 남편이라는 놈은 제 몸에 닿는 것도 소름이 끼쳐서 펑 밀쳐서 나동거라지든 말든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번 결심이 서니 더는 그 집구석에 하루라도 더 호구 노릇하기 싫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남편놈이 현관문 두드리며 애처롭게 사정을 하든 말든 고성방가로 이웃 주민신고로 경찰이 오든 말든 끝까지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놈 뭐가 예쁘다고 제가 문을 열어줍니까? 그러고는 바로 이혼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저 거머리 같은 것들 호구 놓칠까봐 들러붙을 걸 생각하면 단단히 대응을 해야겠다 싶었죠. 하루에도 수십 통 휴대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는 남편놈 전화는 받아주지 않고 대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그동안 너네 집에다가만 알게 모르게 퍼다 준 거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다달이 음식 받아 처먹은 거 생각하면 이혼할 때 네가 토해내야 할 돈 적지 않은 거 알고 있지? 그거 다 계산해서 보낼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그리고 네 모친!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차까지 강탈하려고 했던 거 내가 협박죄로 고소하기 전에 사과부터 시켜! 그랬더니 전원통만 붙들고 있었는지 놈이 번개같이 답장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줘. 그동안 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받아먹은 거, 모른 척한 거, 우리 집에만 생활비 100만 원 더 해드리자고 한 거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당신 차 뺏어서 내 동생 주려고 한 것도 잘못했어.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어? 제가 이제 와서 저놈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려고 저 메시지 보낸 거였겠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그날 시댁 가서 저 봉변을 당한 거였으니 좀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어지간히 똥줄이 탔는지 그걸 덥석은 멍청이 놈이 제 입으로 사실을 술술 실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 이보다 더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뜻대로 이혼에 성공했어요. 애초에 결혼 기여도도 저나 저희 친정 쪽이 월등히 높았고 집에 들어간 돈이나 결혼해서 쓴 돈이나 제 쪽이 크니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들 다 돌려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갈등을 제공한 쪽이 남편놈과 시댁 쪽이라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서야 크게 물어내는 것 없다 하더라도 평생 뜯어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에게 버림받으니 당장 본가에 붙일 용돈 50만 원부터가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작 그 정도로만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살던 집에 보탠 남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야 위자료 명목으로 뜯기는 바람에 집은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죠. 살면서 평생 처음 공동명이라도 제 집에서 살아본 놈이 이혼당해 코딱지만한 제 본가로 쫓겨가고 여간 속이 쓰린 게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놈 반품당해 그 좁아 터진 데서 복잡거리게 생긴 시어미 속 터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죠. 나 없으면 제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제 집으로 쫓겨간 그날만큼 절실하게 깨달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전에 하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우는 소리를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 통해 주선해줬던 시누이 일자리 역시 도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애초에 일할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걸 하도 앓는 소리를 하며 사정사정하기에 지인한테 따로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였는데, 참 그러고 보면 그 시누이라는 여자도 웃겨요. 저나 저희 부모님 아니었으면 쥐가 어디서 언감생심 그 정도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고맙다고 밥을 얻어먹어도 모자랄 판에 제 어미 구슬려 어디 감히 염치 없이 제 차를 뺏으러 드려요. 일자리 잃고 당장 쪼들게 된 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희 아니었으면 얻지도 못할 일자리였고, 또 은혜 모르는 짐승은 그렇게라도 세상 매운맛을 톡톡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고 시댁이고 시누이고 그저 그간 해준 것들만 거둬들였는데도 그저 적지 않더라고요. 그간 나도 어지간히 호구였구나 싶어 기가 막히면서도 이제 나 아니면 이런 것들 평생 엄두도 못 낼 그것들 처지를 생각하니 참 깨속은 맛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없이는 살아도 있다 없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주제 제 덕에 좀 편히 살다가 자기들 딴에는 줬다 뺏긴 심정일 테니, 그래서 그들 괴로운 마음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인간들, 추하고 보기 싫은 면상 안 보고 살게 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애라도 생기기 전에 갈라서길 어찌나 다행이었나 싶습니다. 이혼 확정 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 놈이며 시모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데, 자기들도 저 그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나면 꼴이 어떻게 될지 뻔히 예견했으니 그리 뒤늦게 아쉬운 척이라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분에 넘치는 사람 맞이했으면 진작 잘할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그 후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식당 일을 힘에 부처 하시는 저희 집 가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서로를 제일로 생각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또 도닥이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가족 아니겠어요? 비로소 제 진정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